나 징역 7년 살고 나왔어. 이게 어느 날 집 대문에 내가 우리 집 대문에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런 메모가 딱 붙어 있다. 네, 외출했다 집에 들어왔는데 메모지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좀 섬뜩한 문구들이 적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살인미수로 내가 징역 7년이나 살았다. 나를 방해하지 마라. 착하게 살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60대 남성이 적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이웃집 개가 나를 보고 너무 시끄럽게 짖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서였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일단 이게 협박죄니까 저희가 이제 최대한 웃고 떠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내용 자체는 좀 너무 유치한 측면도 있어요. 유치한 측면이 있는데 좀 섬찟하지 않나요? 예, 아니 그렇죠. 저걸 물론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섬찟. 근데 보통 저는 딱 이거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문신에다가 착하게 살자 약간 그러니까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인데 확실히 겁을 먹고 나한테 앞으로 덤비지 마 약간 이런 취지의 글인데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살인미수로 한 7년 살고 나왔어. 나 착하게 살고 싶거든. 나한테 시비 걸지 마.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그 아까 이 지금 남성에게 짖었던 개를 가지고 있는 이 집 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섬찟할 수 있죠. 그럼요. 거기다가 이제 죄명도 살인미수니까. 그죠? 근데 이 남성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징역 7년 살고 나고 맞습니다. 경북 청소년 교도소에 진짜 징역 7년을 살았는데 살인미수는 아니었고 이제 폭력에 관련된 저거였다고 하는데 아마도 저 남성은 이 상대방의 최대한의 겁을 주기 위해서 죄명을 살인미수로 바꿔서 붙여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진짜 살인미수와 폭력은 어감 차이가 천양지차죠. 자, 그래도 팀장님, 저 메모를 본 견주가 그래도 그냥 소극적으로 벌벌 떨기만 한 게 아니라 그래도 그걸 붙인 그 폭력전과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협박인데 사실은 메모로 붙이고 협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항의를 하니까 나 착하게 살자. XX야 시비전 걸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7년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7년 살은 이 남자분은 실제적으로는 간단한 폭력이 아닙니다. 상습폭력 내지는 조폭의 확률이 커요. 7년 사는 것은 반일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신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딱 건들지 마 이거잖아요. 문자로 했는데 항의하니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든 이 사람이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데 알다시피 협박죄가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3년 이하 징역이 처하거나 500만 이하의 벌금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 이상 불벌죄예요.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하고 처벌 원치 않으면 안 할 수 있는데 이 피해자가 너무 화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벌을 원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아마 처벌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드는 궁금증이 우리 팀장님 보통 이렇게 진압하러 이렇게 딱 가셨을 때 그 조폭들이 막 문신 이런 거 보여주면서 나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제가 두 가지인데요.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치 크다고 하더라도 재빨리 건강하면 되고 저희가 한번 사우나에서 건강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사우나 업체 연락이 왔는데. 많이 봤는데 그런 거. 사우나에서 완전히 문신이 크죠? 예. 그렇지만 뭐가 중요하느냐? 그 조직폭력배들은 자기들이 덩치가 크고 문신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시비 건다고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옆을 지나가도 이렇게 쳐다보기만 할 뿐 경계를 안 하거든요. 그때 재빨리 수갑을 채우는 거죠. 그러셨군요. 네, 격투에서 채우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허점을 노려서 채워야 되지 격투하면 한없죠. 근데 사우나에 그 맨몸을 다 벗고 수갑을 들고 가셨어요? 우리는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옷을 벗으려고 옷을 입고 들어가서 벗어야 되는데 그 조직폭력배들은 옷을 벗고 있었으니까. 예. 그렇죠? 건강가 쉬웠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승현님.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또 이 사연 이런 게 생각납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나 착하게 살고 싶다 살인미수로 7년 이 보통 버스나 이런 데서 이 볼펜 팔면서 목마른 사슴이 약간 또 그 생각도 난단 말이죠 이게 시청자분들의 나이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1980년대 후반 정도까지 있었던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그래서 우리 백 기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이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볼펜 하나 팔면서 나 착하게 살고 싶다. 내 어제 교정시설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 막상 앞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웠던 그런 어떤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남자도 자기가 과거에 갖고 있던 범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자기가 과거에 받았던
그 범죄를 다른 사람이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거예요. 왜 교정시설에서 이렇게 폭력배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성교화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그 7년을 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짖는다는 소리에 옆집 사람에게 나 살인미수범, 나 당신에게 위해를 가할 거야 라는 말을 하도록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하나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또 두 번째는 참 이 협박을 했는 사람이 참 한편으로는 측은지심이 드는 게 그냥 강아지 짖었으면 강아지 짖은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거기에 과거에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그러니까요. 살인미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옆 사람에게 협박을 했다는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측은지심이 든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사회에서 얼마만큼 구성원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들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예. 자, 백 변호사님 그 혐의를 인정했나요? 재판에서? 아니, 뭐 메모까지 있는데 혐의를 어떻게 인정 안 하겠어요. 혐의 인정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변호사들이 하는 게 이제 선처를 부탁하는 거죠.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남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 술 먹고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그러니까 정신과적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는 이제 정신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이제 결심 공판에서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아니 폭력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 또 이런 지금 일반인한테 해를 가할 위협을 가했다라는 거 이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박죄는 굉장히 형량이 낮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 자, 백 기자 그러면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봤습니다. 이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실제로 있었고 이 사건의 범행 경위와 내용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근데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뭐랄까요? 물론 이 폭력 전과 있었던 사람 비난하는 게 뭐 많죠. 그런데 이 공동 생활 공간에서 이 개 짖는 소리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또 지적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 제가 지금 마당에 있는 집인지 아니면 이게 저 흔히 말해서 있는 아파트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마당에 있는 집이었다면 사실 강아지가 사람 지나가는데 짖는 거야 뭐 어떻게 뭐 용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강아지가 계속 짖고 있을 때 주인이 한번 나와는 봐야죠. 나와봐서 우리 아기가 왜 이렇게 짖고 있는지 한 번 정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짖도록 냅두고 그게 저녁 뭐 10시부터 12시까지 계속 강아지가 짖었다. 그러면 당연히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이 살아가는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만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